네, 안녕하세요.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능사회문화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출제되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대단원 3단원의 8번째 챕터 뒷부분에 나오고 있으니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펴주고 그 다음에 혼자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A4 용지나 본인만의 노트를 펴놓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를 이제 이해하는 태도라고 해서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책에 나와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큰 틀부터 잡고 가자면은 여기는 사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의 큰 틀은 문화 절대주의와 그리고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비교하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보는 건데 절대주의가 뭐냐면은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 1번. 그러니까 쌤이 지금부터 1번부터 3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건데 걔네는 절대주의의 공통선지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란 뜻인 거야. 자, 그래서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뭐가 좋은 문화인지 뭐가 나쁜 문화인지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울 1번 자문화 중심주의와 2번 문화 사대주의가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문화와 사대주의가 절대주의고 여기에 지금 공통선지를 1번부터 3번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구분이 안 되는 선지들인 거지. 그래서 문화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고 얘네 둘이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얘는 사회 진화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진화론, 순환론 파트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잠깐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자면은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1, 2, 3, 4, 5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문화의 발전 차이가 있다. 이게 문화의 우열이 있다.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왔기 때문에 문화 절대주의인 거고 여기서 표시를 해보자면은 사대주의는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볼 거야. 자기 문화가 굉장히 야만적이다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자문화는 자기 문화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기 문화 밑에 있는 문화들은 자기 문화가 아니면 다 자기보다 별로다, 자기보다 안 좋은 문화다 이렇게 우열을 따지는 문화인 거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공통선지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일단 절대주의 안에 들어가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면 느낌이 오지. 문화를 평가하긴 하는데 자기 문화 기준인 거지. 그렇다면 어때? 자기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보겠지.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월한 건 자기 문화라고 보는 거야. 그렇다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자기 문화가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나요?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든지 일체감을 강화시킬 거냐. 우리 문화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부심과 일체감을 가지다 보면은 자기들끼리의 통합은 굉장히 잘 될 거야. 그치?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문화 최고다 막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사회 통합은 잘 돼. 그래서 고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본인의 정체성 이런 거를 굉장히 계승하고 보존하기에는 유리하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자문하면 딸려오는 선지들이잖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기 문화만 좋다라고 했을 때 단점이 뭘까요? 일단 키워드 표시해볼게. 첫 번째로 국수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 얘네를 수능 문제를 풀 때 뜻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국수주의라는 거는 조금 더 맹목적인 애국심 관련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국수주의로 그러니까 우리 게 최고야, 너네 거 다 별로야 이런 식으로 경시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고립이 될 수가 있어. 다른 거 계속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 것만 최고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는 조금 더 이제 우리 게 최고기 때문에 빨리 너네도 우리 걸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지배하려는 그런 정책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는 조금 더 문화적인 마찰 야 빨리 우리 게 좋으니까 빨리 우리 걸 배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문화적인 마찰이 초래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둘이가 이제 키워드고 하나 더 잘 나오진 않지만 국수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전체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 빨리 이 좋은 거 빨리 따라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 같은 거는 억압을 하고 전체로 이런 걸 이제 따르라고 하니까 좀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래서 국수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자문화 중심주의의 부정적 측면 세 가지 키워드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 결국 핵심은 갈등을 유발하겠지. 우리 게 최고야, 다른 거 믿지 마 라고 하니까 타문화의 이해와 수용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 거 기반으로 다른 종교는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다른 종교는 다 야만적이고 아직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고 우리 게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보려는 태도가 자문화 중심주의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문화 사대주의라는 거는 아까 평가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했잖아.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반대겠지. 타문화가 좋아 보여. 그래서 자기 문화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얘도 즉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우리 문화가 밑에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해서 자기 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는 있어. 선진 문물을 좋은 걸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교통 시스템이 너무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선진국 걸 막 가져와서 따라한다. 그러면은 이런 낙후된 교통 시스템, 체계 같은 거는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우리 문화의 안 좋은 부분을 거기서 가져오면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일단 가져오는 거지. 적극 수용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별표 치자면 적극 수용이야.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라는 건 진짜 거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거거든.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좋은 걸 가져오면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우리 거 무시하고 다른 것만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정체성 이런 거는 상실될 수가 있어. 주체성이라고도 하죠. 정체성,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우리 거 계속 무시하고 다른 것만 계속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건 점점 묻히고 다른 게 그 자리에 쌓이겠지?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선지. 일단 절대로 그러면 문화 사대주의가 문화의 다양성을 과연 기여할 것 같아? 이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면은 문화의 다양성 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것저것 다 가져오니까 결국 문화는 다양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기 문화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실되는 게 있으면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다양성을 보존한다 이런 거 다 틀린 선지인 거야. 알겠지? 이것저것 가져오니까 다양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자기 문화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듯이 그치? 자기 고유 문화는 소멸되고 외래 문화만 그 자리에 쌓이는 종속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대주의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거지. 외국어 사용이 더 세련됐다라고 생각해서 고유 언어를 무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같은 것도 굉장히 막 무시하고 뭐 어디 맛집 같은 데 가보면은 메뉴판도 막 다 영어로 적혀 있어. 뭔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메뉴 비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어가 더 세련됐다고 생각해서 간판 이런 곳에 외국어만 쓰고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사대주의 사례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쌤이 사대주의가 여러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가져오는 사례가 있거든. 이 옷 쇼핑몰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쌤은 사대주의에 세게 대인 적이 있어. 쌤 썰을 잠깐만 풀어주자면은 이게 쌤이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거든. 쌤이 이제 원어민 쌤이 계시는 영어 학원을 좀 열심히 다녔었단 말이야. 잠깐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쌤이 어떤 옷을 샀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내가 좋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옷에다가 영어가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계속 모르고 막 입고 다닌 거야. 근데 심지어 그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색깔을 2개나 샀다. 어쨌든 하늘색, 검정색 2개나 사가지고 되게 막 열심히 입고 다녔거든. 그래서 그 옷이 난 예쁘다 생각해서 막 입고 다녔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옷을 입고 영어 학원에 간 거야. 근데 원어민 쌤이 수업 시간에 나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야. 그래 나는 그때도 몰랐지. 나를 왜 보시지? 내가 뭐 딴짓하다 걸렸나? 아니면 내 옷이 예쁜가? 이러면서 막 수업을 막 들었다. 근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그 원어민 쌤이 날 부르시는 거야. 내가 같이 그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가지고 why? 이렇게 하면서 원어민 쌤한테 대화를 걸었어. 근데 이 원어민 쌤이 갑자기 나한테
너 티셔츠에 적혀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난 모르지. 난 초등학생이고 나한테 어려운 단어였어. 그래서 모른다.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보고 사전을 찾아보래. 왜냐면 그 쌤은 이렇게 한국어로 막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해주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 그 옷이 뭐였는지 보여줄게, 얘들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초등학생이 입었던 옷이거든. 얘들 이거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은 수능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I can be satisfied with only a kiss. 요거를 초등학생이 사춘기도 제대로 오지 않은 것 같은 초등학생이 이 옷을 입고 3달 동안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닌 거야. 이 본 사람들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아무도 해석을 못했나? 나한테 아무도 말을 못 해줬는데 이제 원어민 쌤이 그 말 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해석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너무 웃기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티셔츠를 버린 줄 알았는데 강의한다고 찾아보니까 또 집 구석에 있더라고. 그래서 또 찍어왔어. 그래서 아무튼 사대주의 조심하고 영어가 예쁘다고 해서 영어로 막 적힌 티셔츠 아무거나 사지 말고 얘들아, 알았지? 아무튼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주의 끝났고 상대주의를 보면 되는데, 상대주의는 우리가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어. 상대론적 관점이랑 비슷한 거야. 그 문화를 이제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다. 아까도 정리했죠. 공통점에서 빠지니까. 평가할 수 없고 문화 간의 우열은 없다. 뭔가 더 세련된 문화, 좋은 문화 이런 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바라보면은 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제야 이 선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그러니까 아까 사대주의는 이 선지를 못 씁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문화 상대주의 선지인 거고, 그 다음에 문화의 상대성,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거지. 이 문화도 그들만의 뭐 맥락이 있어. 더러운 게 아니야. 그들만의 문화야.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문화를 따져보고 수용하긴 하거든. 수용이란 선지를 쓸 수 있는데 앞에 붙어야 되는 거는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맹목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문화가 좋아 보이네? 그들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우리 문화로 가져왔을 때는 우리 문화에 어떤 게 뭐 사라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고 잘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도 보존하고 전체적으로 문화의 다양성도 보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수용이 똑같이 겹치긴 하지만 절대로 적극 수용이라는 선지는 여기에 못 쓴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적극 수용은 사대주의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변질될 경우에는 인류의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들 있잖아. 그런 거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까지 용인할 우려가 있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태도거든. 얘는 문화 상대주의 선지가 아니고 따로 보면 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또 다른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 태도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뭐가 있나요? 뭐 생명, 인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이런 거를 훼손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문화 상대주의의 선지로 잘 나오지 않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 거야. 그래서 보통 이 말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변질되면은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다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까지 괜찮아라고 해주면은 그건 또 안 좋은 태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사례는 우리가 특정 사회에서 이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다라는 걸 이걸 봤을 때, 자문화라면 그게 우리 문화가 아니고 자문화에서 봤을 때는 뭐야 너무 야만적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사대주의는 좀 멋있는데 우리도 저걸 따라해보자 라고 막 이렇게 단순히 막 뭔가 무조건 비판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옛날에 종교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련됐다, 이건 문화다, 아니다, 뭐 좋은 문화다, 우리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하는 태도 상대주의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방금 봤던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더 정확히 뭐냐 정리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를 그 사회의 원래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 라는 방금까지, 이건 문화 상대주의였잖아.
근데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면 또 나오는 안 좋은 태도인 거야.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태도를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우리가 전통 관습으로 명예살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지역에서는 뭐 집안에 있는 여성이 이제 그 집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했을 때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막 길거리에 보는 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를 죽이고 하는 이런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그들만의 문화니까 이해해줘야 돼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가면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란 거지. 그건 너무 이런 거는 개인 생명 존중,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화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인류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다 적당히 지키는 문화 상대주의가 좋은 태도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에서 문화 파트에서 보통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위 문화 그리고 반문화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